자, 봅시다.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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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이 되네. D-Day. 운명의 날. 자, 도착 몇 시? 수능 오는 날 도착 몇 시? 학교 8시 10분까지가 도착 시간이고 데드라인이고 입실 시간이고 학교에 몇 시에 갈래? 7시 40분. 7시 반. 네, 일단 시험 도착 시간은 7시 30분 전후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응원하러 이제 제가 메가에 있었을 때 새벽 얘기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모여서 메가 본사에 모여서 선생님들께 으쌰으쌰하고 손주은 대표이사 나와서 선생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계속 고생하세요. 뭐 이런 얘기. 오늘 하루만 더 고생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과일 조금 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죠? 가서 학교별로 배치받아서 아침에 응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빨리 오는 애들 6시 반.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려고 6시 반에 오는지 모르겠어. 와서 하고 책상에는 진짜 친해지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찍 오는데 7시 한 10분부터 애들이 슬금슬금 이제 뭉태기로 오기 시작해서 20분부터 40분 사이에 늦어도 50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들어옵니다. 7시 50분에서 8시 오는 애들 있고요. 8시 넘어서 오는 애들 해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시 제가 얘기했죠. 제일 극적인 애 어떻게? 교문 닫는데 그 사이로 바바바바박 뛰어와서 교문 사이로 이러고 들어갔던 애. 걔가 가장 적이고 경찰차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 해마다 있습니다. 택시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날 학교 근처에 뭐가 없다? 차들 주차해 있는 차들 웬만하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차 세워도 앞에 세우고 그냥 바로 출발하고 토닥토닥 해주고 바로 출발하시고 경찰에게 차 다 빼게 합니다. 혼자 타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미리 가시고 서서 걸어가면 되네. 7시 반 전후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꼭 가져가는 거 준비물 중에 아까 안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계를 웬만하면 꼭 가져가세요. 애플워치 이런 거 괜찮습니다. 갖고 가서 어떻게 돼? 몇 시니? 그러면 아 이거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애플워치 뭐 삼성 갤럭시 같이 들고 와서 어떻게 내년에 수능 보면 되니까 그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엄마나 아빠가 옷 벗어준다 그러면 웬만하면 참대 벗어주는 거 받았다면 반드시 주머니 확인해서 전자기기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볼 때 샤프 줍니다. 지우개 줍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도 주는 화이트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가세요. 화이트는 알겠니? 준비해 가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식사를 합니다. 평소 먹던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삼겹살 어때요? 뭐 괜찮습니다. 꼭 밥이 아니어도 좋으니 주스 한 잔, 사과 하나도 아침이 될 수 있다. 자, 요거 명심하세요. 시험 보다가 아 배고파 라는 생각이 들면 뇌 기능이 20%가 떨어진대요. 야 100%, 120%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여기서 20%를 까고 시작해? 그치? 곤란하겠죠, 그렇죠? 제 핸드폰이군요. 핸드폰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니네가 자 다음 그리고 시험장으로 갑니다. 자 밑줄 칩니다. 갈 때는 책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지 말도록 합니다. 나 미치겠어. 가방에 빵빵해. 볼 시간 없어. 아침에 못 봐. 아침에 가져가야 될 건 뭐 있을까? 1교시 시작 전에 읽어야 될 국어 독서 지문, 문학 지문 하나 정도? 그지? 근데 독서 지문, 문학 지문도 풀어봤던 거 가져가야 됩니다. 안 풀어본 새거 경제 지문 풀어봐야지. 죽어요 아침에. 이해되니? 풀어봤던 거 가볍게 두세 지문 프린트로 출력해서 가져가는지 시험지로 가져가시고 기출문제 봐야지. 그래서 마달 그 두꺼운 거 그치? 마더통 두꺼운 거 통째로 들고 가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쉬는 시간에 사탐 정리해야지. 평소에 해 이것들아. 시험 보기 10분 전에 봐서 뭐 하려고. 다음
꼭 필요한 책만 가져갑니다. 어차피 다 보지도 못할 뿐더러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반드시 봐야 할 책을 프린트만 간섭하게 가져갑니다. 쉬는 시간에 무리하게 책을 보지 말고 머리를 식혀야 됩니다. 좀 이따 보겠어요. 여유 있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연기 주치입니다. 여유 있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이세요. 아침에 니네 학교 갈 때 학교 늦어갖고 파바바박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수능은 아침에는 최대한 여유 있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그때 일어나서 여학생들 아침에 머리 감는 사람 손 주로 아침에 감아요. 그러면 조금 일어나서 감으면 되겠죠. 전날 미리 감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말리는데 시간 걸린다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지? 단 한 번도 시간이 걸린 적이 없어. 그냥 어떻게? 그냥 그쵸? 그치? 얼굴 몸 닦으면 저도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지만 닦으면서 그냥 같이 닦으면 끝인데 그리고 단 한 번도 드라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이세요. 후닥닥 움직이면 마음 붕 뜨니까 고요하게 엄마가 아침에 가서 도시락 싸준다고 막 요리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니들은 차분하게 움직이세요.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 싸느라고 바쁘지 니들이 밥하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늦으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감을 갖지 마세요. 그지? 다 깨워줘. 몇 번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혹시나 아침에 늦잠 자는 경우 파란색 있죠? 2번 밑에. 그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자, 아침에 늦잠 자는 이유는 서로 믿어서라고. 엄마 아빠는 애를 믿는 거죠. 지가 일어나겠지. 수능인데. 그지? 애들은 엄마 아빠를 믿는 거죠. 설마 수능인데 안 깨워줄까? 실제로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있어요. 고1 여학생 하나 9시 15분에 수업 시험 시작인데 기말고사. 근데 눈 떴는데 9시 5분이었대요. 학교 선생님이 전화 온 거예요. 너 학교 안 오면 이거 1교시 시험 못 보게 그냥 방점 처리한다고. 봤더니 엄마도 일어났다가 잠깐 엄마도 피곤하니까 아침에 잠깐 주무줘라고 그래. 아빠는 출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놀랬죠. 마침 얘랑 집이랑 학교랑 가까워서 애가 일어나자마자 진짜 잠옷이 아니었던 게 다행이지. 추리 입고 잠들었는데 그대로 울면서 엄마 댁에서 바로 애기에서 차 타고 가서 1분 만에 가는데 입고 있던 옷 고개에다가 위에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러고 가서 9시 11분에 들어가서 15분에 시험 봤대요. 그것도 국어 시간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얘가 국어를 평상시에 잘 안 했는데 기말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많이 해둬갖고 생각보다 3개인가 4개밖에 안 틀리고 시험 그냥 괜찮게 봤대요. 울면서. 얘네가 수능 보는 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아침에 늦는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학교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눈 뜨면 7시 반이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엄마 보고 뭐 하라고 그래라? 도시락 싸세요. 그리고 나는 뭐 한다? 가볍게 먹고 치과 복구 합니다. 그러면 7시 한 45분쯤 되면 뭐 하면 될까요? 경찰에 전화해서 3마디 하라고 그랬죠. 뭐? 수험생이에요? 늦었어요? 살려주세요. 그죠? 요 3마디를 딱 하면 거짓말 안 하고 치과가 딱 끝나는 순간 띵동 할 겁니다. 경찰차를 타되 참고로 얘기하는데 경찰차는 안에 문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밖에 못 열어요. 왜? 아니면 범인이 도주할 수 있으니까. 많이 그래요. 밖에서 열어주고 탑니다. 그리고 내리면 갑니다. 얘기했었죠. 그날 아침에 경찰 아저씨들은 전부 다 뭐? 점록생명입니다. 모든 신호가 녹색으로 보여요. 그냥 갑니다. 30분 걸리고 10분이면 도착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래 도착하면 돼.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10분 정도 이렇게 그날 시험 볼 거니까 자기 자리 정돈하시고 그리고 지문 가볍게 읽으세요. 지문 읽는데 얘들아 10분 정도만 소요하시고 가볍게 읽은 다음에 머리를 가볍게 돌리고 8시 10분에 감독관 선생님이 들어올 겁니다. 감독관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험표 확인합니다. 니네 얼굴이랑 신분증 확인하고 이게 너라고? 사진 보고 그지? 학생 얼굴 봐봐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저 맞아요 막 이거 해야 돼. 그지? 니네 거의 졸업 앨범 사진으로 수험표 사진 쓰지 않니? 그지? 교복 안 입고 가도 돼요. 시험 보러 갈 때. 그거 물어보는 애들 있는데 교복 안 입고 가도 됩니다. 자, 이번에 별표 쳐주시고
시험장에 도착해서는 차분하게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어떻게 시험에 임할 것인지, 자, 이 프린트 나중에 뒤에 보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 전략서 니네가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거 읽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준비해간 국어 프린트 지문을 가볍게 읽습니다. 그리고 6월고 읽어보고 어떻게 시험 볼지 정리하고 다음 지난 글씨 봅니다. 새로운 지문은 보지 말고 익숙한 지문을 읽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집중해서 본다거나 많은 작품을 보면 오히려 읽으실 때 집중력이 저하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1교시 시험 보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운받는 법 설명해 줬죠. 기억납니까? 뭐라고? 7시 반에 도착해서 40분에 자리를 세팅을 하고 50분쯤에 뭐를 보고 글을 한번 읽고 머리가 돌아간다 싶으면 잠깐 편의점에 나와 학교 밖에 나와서 단 가방은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편의점에 나와서 뭘 먹고 담배는 아니군요. 그지? 8시 한 7분쯤 교문 앞에서 20m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혹시나 수능 응원하러 온 애들이 있다면 없는데 그 짓 하지 마세요.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뭐 이러지 말고 그지? 다음 시험 시작 후.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1번 시험지 확인하는 시간을 주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넘겨봅니다. 비문학에서 혹시 아는 소재가 나왔는지 쓱 보기도 하고 문학에서 아는 지문이 EBS 새 지문 나오겠죠. 낯선 지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낯선 문학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학 작품에 7작품이 나올 거고 뭐 많으면 8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7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3개는 아는 건 4개는 모르는 걸 겁니다. 그러면 그러느니 하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낯선 지문일수록 문제가 조금 쉬울 확률이 높으니까 꼭 그렇진 않은데 그지? 떨지 않고 보면 됩니다. 다음. 그런데 시험지 확인하면 넘길 때 문제 풀면 안 되지. 그렇지? 여기 보세요. 자, 시험지 확인하세요. 야, 곤란하죠.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서 뭐 나왔는지 보면 되고 시험지 체크하는 시간 안 줬을 때 맨 밑에 형광펜으로 밑줄 칩니다. 이건 니들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음 주부터 볼 건데 10초에서 30초, 길게는 1분까지 시험지 확인합니다. 여기 보세요. 시험지 확인하고 30초의 시간을 투자해서 3분, 5분, 10분 그 시험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아싸! 쌤 찍어준 거 오케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작품이 상사별곡이야. 출제 예상 굉장히 높아. 다음 주에 상사별곡이랑 고상국어과 배울 거야. 자, 고상국어과 수능에 나온다 그랬는데 딱 넘겼는데 고상국어과 서장이랑 1장이랑 9장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대머리 나이스. 그치? 공도 화이팅! 또 최고! 이런 다음에 시험을 미안합니다. 자, 뭐 한다? 오케이, 나왔어. 요거는 동그라미 친 거였는데 요거는 세모 친 거 나왔네? 우리 파이널 할 때 하는 거 알죠?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머리로 반드시 구상을 하고 어떻게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비문학에서 올해 비문학에서 지금 경제 지문이랑 논리 지문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졌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지? 나올지 모르는데 경제 논리 지문 제가 좀 더 준비해 줄 겁니다. 근데 경제랑 논리가 나오면 여차하면 내가 그냥 쓱 보고 나서 와 이거 잣됐다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지 말고 적어도 한 문단에서 2문단 정도는 꼭 읽어봅니다. 알겠습니까? 해본 다음에 해야 돼. 자, 여기 좀. 그 다음 2번 시험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대치동에 수업하지만 대치동에서도 모의고사 수업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강민철 선생님 같은 경우 거의 전 타임이 이건 모의고사예요. 1시간 반 단위로 수업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수업을 하는데 왜 모르는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볼까요? 돌발 상황이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남학생 교실에서 그렇지 않지만 여학생 교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옵니다. 니들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니?
시험 보다가 울어요. 왜? 안 보이는 글이 안 읽혀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까만 건 글씨겠죠. 뭐 수능이 칼가루 나오니? 아니거든요. 근데 떨려서 안 보여요. 됐어요? 그래서 옆에 애들 뭐 떤다고요? 다리. 진짜 많아요. 다리를 10월 마지막 주에 공동 구매합니다. 뭐? 손도끼랑 사시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손도끼를 추천합니다. 값도 싸고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한 방에 다리 떠는 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꽉 찍으면 사시미는 힘이 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 손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음. 주위 학생이 교실에서 보면 옆에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걔가 막 넘기죠. 그렇죠. 그럼 걔가 막 넘기면 뭐 하는 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스킵하거나 아니면 문항 먼저 풀거나 독서 먼저 풀거나 순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이번 마지막 줄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해온 시험 시간과 순서에 맞춰 시험을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5주, 6주 5주, 6주간 파이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요번에 우리 그 국방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독서 지문에서 순서의 변화가 생겼죠. 뭐? 독서 지문에서 복합 지문이 원래 4번에서 9번이었는데 여섯 문항짜리가 4번에서 9번이었는데 이제 몇 번? 11번에서 17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복합 지문이 끝으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추천하기는 문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독서를 풀어라. 독서 한두 지문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다시 독서를 풀거나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시험 6번 보면서 이미 자기가 올해 수능에 어떻게 봐야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마지막 시험 6번을 보면서 아주 미묘하게 변화를 줘도 괜찮습니다. 미묘하게 변화를 주려면 수능 보는 당일날 바꾸시면 안 돼요. 수능 보는 당일날 시험지를 넘겨봤더니 문학이 왠지 좀 어려워 보여? 그럼 평상시에 독서 못하는 독서 먼저 풀어야지. 그러면 내년 볼 때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미묘하게 변화를 주는 건 괜찮은데 자, 바꾼 다음에 보세요. 연습이 충분하면 돌발 상황이 생겨도 떨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연습이 충분하면 돌발 상황이 생겨도 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습에는 뭐가 있냐면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주위의 돌발 상황도 있지만 내 스스로의 마인드가 평상시에 안 떠는데 그날 진짜 미친 듯이 떨렸다는 애들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안 떠는데 그냥 수능 보러 가면 되지 그랬더니 그치 아침에 교문 딱 들어가는데 떨리기 시작하는데 나오니까 멈추고 미친 거죠. 그렇죠? 교문 들어가는데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얼마나 차분하게 가라앉히냐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저희가 하는 거죠. 내가 떨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아까도 몇 친구가 얘기했는데 선생님 저 과민성 대장 증상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뭐예요? 약간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분이 오시는 경우죠.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쉬어는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그치? 큰 분이 오셔요. 그분이 오시면 우황청심환을 미리 먹어보든지 진정시키는 약을 먹든지. 옛날에 서울예고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할아버지 한의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한의사분이 딱 약을 300포만 딱 만들어요. 300포를 만들어서 한 포에 5,000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시험 보기 전에 한약인데요.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을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약. 3교시 끝나고 먹는 약인데 그거는 약간 긴장되게 만들어주는 약. 니네 3교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과탐 남았을 때 긴장이 나도 모르게 풀립니다. 이것만 보면 끝난다 뭐 이런 생각. 물론 한국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긴장되게 만드는 약이 있는데 그게 300포 더 이상 안 맞는데요. 그래서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해갖고 실제로 학원에서 아는 분이 구해갖고 50% 구해갖고 학원 애들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그걸 구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셔서 대구에 가 계신다고 얘기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어떻게 긴장을 푸셔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 4번. 자, 시험지가 하얗게 보일 때 고3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죠. 재수생 중에서 고3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면 자 여기서부터 대응 매뉴얼인데 시험지를 보지 말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하면서 자 파란색 잘 보세요. 잘 보려고 하지 말자. 잘 보려고 해서 그렇다. 평상시에 하자. 아는 것만 풀자. 잘 보려고 할수록 시험지 스킵 못합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 스킵 못해요. 최저 등급 맞춰야 되니까 수학에서 이거 맞춰야 되는데 킬러 문항 나왔는데 그래 씨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나 이거 풀고 만다. 40분에 풀어서 맞춰서 이해! 그런 말 들어봤죠? 싸움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이기고 뭐니? 아니 싸움에는 이기고 전투에서는 진다? 뭐였지? 아무튼 그거 한 문제 맞히고 대학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옛날에 여학생 하나 얘기했었죠. 떨려서 23번까지 풀고 못 풀었어요. 시간이 30분이 남았는데 40분이 남았는데 안 읽히더래요. 그래서 1교시 포기하고 거의 울다가 시험 보다가 실제로 개고 울고 그리고 뭐 수능 포기학서 쓰고 나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뒷페이지 읽었던 1교시 시험을 망했을 때 대응법 그게 생각이 나서 프린트 꺼내서 한 번 더 읽고 2, 3, 4교시 봤는데 2교시 수학을 원래 좀 했었는데 옛날에 문과 여학생일 때 2등급 정도 맞았는데 그날 시험 봤는데 1등급 하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고 그때 당시 어디가 서울여대인가 어떻게 성신여대인가 그거 빼고 세 과목 전형해서 갔어요. 그리고 붙어놓고 재수. 그러고 나서 그때 강남 청솔 이투스 의대가 그쪽으로 공부해서 어디 갔느냐 다음에 중앙대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붙어놓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약간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1교시를 볼 때 내가 보다가 글이 눈에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건 하나의 샘플일 뿐입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찮다, 편안하자. 이거는 제가 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 하다가 중간에 풀다가 독서가 너무 오래서 막혔는데 시간은 없고 빨리 풀어야 될 것 같고 빨리 풀려고 하지 마. 그냥 자기가 아는 거 풀면 돼. 빨리 풀려고 하다가 빨리 풀어서 평상시에 한 지문 꼬박꼬박 날리는데 수능이니까 다 봐야지. 이게 고3 애들이 1교시 망하는 자 봐. 3등급이 1등급이가 1등급이 3등급 가는 케이스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 빨리 봐야지. 내가 평상시 3등급인데 지문 하나 날리는데 어떻게 돼? 평상시에 경제 날리거나 과학 날렸는데 수능이니까 내가 꼭 봐야지. 이러는 순간 뭐? 정답률은 떨어지는 거야. 차라리 과탐 그거 날려갖고 네 문제를 못 풀었어. 네 문제 못 풀었는데 찍어갖고 두 문제 맞는 경우랑 빨리 풀려고 하다가 어떻게 6문제 날리는 경우랑. 이해됩니까? 다음 페이지 4번 1교시가 끝나면 반드시 머리를 식혀줘야 됩니다. 거기다 쓰세요. 자 1교시가 끝나면 머리를 식혀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세요. 두, 한, 쪽, 열. 머리는 어떻게?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가서 복도에 나가서 창문을 살짝 여세요. 살짝. 요거만. 이게 하지 말고 요거만. 알겠니? 3분에서 5분 정도만 하면 니네 1교시 시험 끝나고는 수능날 1교시 끝나고 나죠. 옆 애들 보세요. 얼굴 벌겋습니다. 술 먹은 것처럼 얼굴 벌게 갖고 교실 분위기 덥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머리 좀 식히세요. 됐니? 논술 안 보는 친구들은 활짝 열어놓던지 감기 걸리든 말든 나 끝났어 이제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머리 반드시 살짝 식히고 그죠? 1교시 뭐라고? 있습니다. 1교시 시험이 어려웠다. 자 1교시가 어려우면 나만 어려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 어려울 수.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옆 교실에 친구 있어서 갔더니 야 뭐 쉬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끝장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줬죠. 뭐 옆 교실을 어떻게 가는 방법. 뭐라고? 옆 교실에 친구가 있다? 1교시 봤는데 시험이 개 어렵다? 망했다? 와 그럼 어떻게 한다? 옆 교실 가서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야 평가 미친 것 같아 1등급 100점 아니야? 그러면 앉아있는 애도 너도 그래? 너무 쉬웠어 한마디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 교실의 끝장입니다. 이렇게 경쟁자를 없애는 경쟁은 하지마. 알겠지? 안 됩니다. 제 수행들 중에 할 뻔했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애들이 장난친다고 옆에 줄 가서 애들 죽여버릴까? 막 이러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 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니셜입니다. 1교시 국어를 보고 나서 국어가 3등급 정도 나왔는데 얘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서 독재를 했는데 혼자 공부한 거예요. 학원도 안 다니고 독서실이랑 했는데 국어가 3등급 정도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6평에서 3등급 맞고 2등급 나와야 되는데 실수해서 3등급 맞고 9평에 1등급을 맞았어요. 맞고 나서 괜찮다 그래서 그럼 수능 때까지 그만하자 그랬더니 수능 때까지 그냥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갖고 했는데 수능 봤을 때 몇 점이다? 2교시 끝나고 너무 어려웠대요. 끝나고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와서 채점을 했는데 애들 1교시 끝나고 옆 애들 주위 분위기를 봤는데 뭐 어렵다 그렇다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나만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얘가 그런데 수학을요 문과의 학생인데 거짓말 안 하고 주관식 이쪽 그렇죠. 그거 빼놓고 다 푸는데 25분 걸려요. 진짜 문과인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25분에서 30분 만에 그 문제를 다 푼대. 주관식 3개 빼놓고. 그러고 나서 그 수학 점수가 그럼 몇 점이냐? 90이 아니면 96이에요. 고3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모든 거의 모의고사가 이랬어요. 1교시 시험 보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가 멘탈이 좀 나갔는데 그러다가 차분하게 진정하고 보는데 풀긴 풀었는데 1교시에 뭐 그거 수학이 몇 점이다? 88인가 86인가 봐. 평상시보다 확 못 봐요. 수능 본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저녁 7시 반쯤인가? 야 8시쯤 아직도 기억나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딴 쪽에 갔다가 겨울이고 추운데 울어요. 국어 80원대 망했다. 어떡하냐 재수해야 된다. 사이트 아직 1등급 컷 예상 컷 안 떴는데 어떡해요. 울고 달래고 얘기하고 괜찮다 내년도 있다 제 인생에 내년은 없어요. 그냥 삼수는 아니에요. 너 집도 잘 살지 않니? 너 앞으로 대치동 아파트도 있다면서 집도 대치동인데 걔 이름으로 아파트가 또 있대요 개포동에. 뭐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안 들어갈 거면 날 줘라 뭐 울고 난리를 1시간을 달렸어요. 추운데 손 떨어가면서 밖에서 밖에 있어요. 이때가 2018학년.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자고 있는데 쌤 왜? 1등급 84네요 헤헤헤. 아우 내 방송이니까 내가 진짜 너 다음에 만날 때까지 맷집 기록 오라고 그랬어. 여학생이지만 난 여학생 때릴 수 있다. 맷집 기록 와. 1교시 시험 끝나고 나서 망했던 거 생각이 들면 주위 애들 분위기는 모르는데 내가 어렵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애들도 다 어려워. 알겠니? 1등급 컷이 몇 점이 나올지 모르는데 90점, 90에서 92가 나오면 괜찮은데 오늘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올해 수능에서 국어가 제일 관건이래더라. 제일 중요하대더라. 그래갖고 걔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수학도 제일 중요하죠. 물론 수학이 제일 중요하지만 국어 올해
꽤 중요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뭐다 그러지. 얘들아 1교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도 있어. 알겠니? 1교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고 그거 나서 변수가 생기기가 되게 많아. 2교시는 잘 안 들어. 1교시에 제일 많이 들어. 3교시도 안 들어. 시험 망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 1교시 망하고 나면 어떡하지? 2교시 보고 나서 확신을 가지지. 어떻게 내년에 한번 더 해야 될까? 3교시 끝나고 나서 거의 100% 확신하지. 빨리 학원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학원 이름이 왔다 갔다 해. 독재로 갈까? 재종반 갈까? 기숙사가 성적이 제일 잘 오른다는데 그럼 하지 마시고 시험 망했다고 생각되면 2교시보다는 더 차분하게 잘 보면 예를 들어서 가천대 정시에 그런 전형도 있지. 뭐? 2과목 전형 또 있어. 잘 본 거 2과목만 100분위로 놓고 봐. 아니니? 그래서 몇 프로인 거예요? 그거는 얘기 안 할게. 자, 조금 높기는 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전형도 있어. 자기한테 맞는 전형, 혹시나 그리고 수시가 있잖아, 그지? 선생님 수시도 안 됐어요. 그럼 정시밖에 없는데 시험 못 봤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 1교시 끝날 때는 시험. 오케이? 다음.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1교시 표 위에서 표 위로 세 번째 줄 1교시 하고 나서 7번 봅니다. 1교시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게 무한조결, 화장실, 그 다음 간식인데 저는 웬만하면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초콜릿, 견과류 평상시에 위장 안 좋은 애들 먹지 마세요. 바나나 처음부터 한 개만 들고 갔어요. 한 꾸러미 아니야. 이거 송이 이거 아니야. 한 개. 요만한 거 무난한 거 한 개. 뭐 옛날에 봤는데 바나나가 뭐 뇌파 뭐 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TV에서 보긴 했지만 시험 보다가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가볍게 먹는 거예요. 해마다 다음에 찾아와서 선생님 저 바나나 4개 쳐먹었어요. 진짜 3개 먹었어요. 뭐 뇌파가 더 빨리 돌아간다면서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네. 그냥 배고프지 말라고 먹었는데 3개 먹고 배탈 나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해마다 한 명씩 꼭 나와. 특히 남학생. 한 송이 아니야. 하나야, 한 개. 알겠니? 처음부터 한 개만 들고 가. 선생님 3교시 끝나고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돼. 그러니까 2개 가져가니까 처음부터 한 개만 가져가거나 요즘 뭐 하루 견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견과류 가져가도 줘. 제발 가볍게 쳐먹어. 1교시 끝나. 됐니? 보시면 돼. 그리고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1교시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 때 뭐라고? 빨리 평정심을 떠올리고 그치? 하시면 됩니다. 제발 2, 3, 4교시 잘 보면 여기서라도 최저 맞출 수 있고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깁시다. 점심 먹고 나서는 뭐 하느냐? 운동장 걷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운동장 걷습니다. 옛날에 내가 있었을 때 충남 논산에서 올라온 이과 남학생이 이과 7반이었고 다른 반에 이과 5반의 어떤 남학생도 논산 근처에 있는 다른 거기서 학교를 다닐 때 얘들은 서로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시험 애들 내려가서 시험 보다가 얘들이 그 다음에 대학 가고 나서 찾아왔는데 얘기하는데 어떻게? 점심 먹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보고 나서 운동장을 걷기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왜 남학생이 하나가 걸어오래요. 근데 얼굴에 봤더니 많이 보내요. 그랬더니 뭐예요? 같은 층에서 1년을 같이 있었으니 이름은 몰라도 뭐예요? 얼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대머리? 그래갖고 둘이 손잡고는 아니고요. 둘이 나란히 얘기하면서 시험 어땠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운동장 2바퀴 걸었대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서 3교시 시험 되게 편하게 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위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 친구들 배치 어디 받았는데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점심 먹고 같이 어떻게 해요? 운동장을 가운데를 걷지 말고 크게 2바퀴만 정도 걸으세요. 알겠어요? 소화도 시키고 바람도 쐬고
1, 2교시는 지나간 건 있고 3, 4교시 어떻게 빨리 학원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지 어떻게 시험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졸리면 가서 좀 앉아있고 교실이 답답하면 밖에 나와 있으세요. 알겠니? 보시면 됩니다. 3교시가 끝나면 그냥 나갈까? 어차피 다시 할 건데 라고 들면 거기 써놨지만 얘들아 고3 돌아보면 힘들고 빡빡한데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지금부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이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거보다 어떻게? 한 7배 정도 힘들어요. 재수가. 삼수는 뭐라고? 재수보다 한 28배 더 힘들고 그지? 과정을 좀 좁혔는데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올해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되셨습니까? 다음 6번 마지막 시간 최대한 긴장감을 유지. 여기에 형광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형광펜. 거기 밑에 보면 옛날에 수학을 의대에 가려고 하던 남학생이 수학을 좀 못 본 거예요. 수학을 2개를 틀린 거예요. 의대 가는데 수학 2개 틀리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화투랑 상투를 했었는데 이게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워갖고 표점이 몇 점이더라? 68점인가 72점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와갖고 근데 다 만점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수학에서 떨어진 거 커버해갖고 갔습니다. 니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겠어요? 4교시 끝까지 잘 긴장하면 됩니다. 되셨죠? 7번 가채점하는 경우 있죠. 그거 저기 수험표 뒤에다가 뭐 하는 거? 그 가채점표 니네 아마 받을 거예요. 그지? 붙여서 요즘 또 스티커식으로 붙여갖고 되게 잘 되게 나오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하되 시간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낫습니다. 2점 한 문제 더 2점 혹은 3점짜리 하나 더 맞추면 인생 바뀝니다. 그죠? 원서 쓰는 대학이 달라져요. 만약에 진짜 꼭 해야 된다. 왜? 최저 때문에. 그러면 OMR 카드 다 하고 컴사 다 했죠? 끝났지? 그러면 종 딱 치면 펜 놓거든요. 자, 요것도 다음 주부터 제가 연습시킬 건데 학교에서 이미 연습했겠지만 학교에서 모의고사 종 쳐도 니네 OMR 카드 칠하죠. 그지? 진짜 수능에서는 얄짤 없습니다. 바로 펜 놓으세요 딱 그러는데 펜 들고 있죠? 부정행위로 시험 뭐 찢어버립니다. OMR 카드. 뻥이에요. 자, 빵점 처리합니다. 옛날 한 여학생이 떨다가 더더덜 떠는데 종쳤는데 어떻게 돼요?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웬 여학생 하나가 손들어서 왜 종쳤는데 진짜 계속 하냐고. 나 이거 교육청에 신고할 거라고. 그래서 그 여학생 펜 놨어요. 빵점 처리 안 답니다. 그나마 마킹한 거라도 하려고. 이해됩니까? 감독관이 콜사인 나오거나 감독관이 5분 남았다고 하면 무조건 마킹부터 하세요. 알겠니? 마지막에 마킹하죠. 진짜 떨립니다. 그날 하루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5분, 10분 전에 마킹 해놓고 나머지 남은 문제 마킹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다음 주부터 연습할 때 저도 얄짤 없이 그냥 목회할 겁니다. 이해되셨니? 그거 해야 되고. 그거 다 한 다음에 손 드세요. OMR 카드 걷고 나서 감독관한테 시간 1분만 달라고. 가채점표 써야 된다. 최저 이거 맞춰야 돼서 해야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요 이거 꼭 해야 돼요. OMR 카드 걷어갔잖아요. 시험 부정행위를 할 소지가 있니 없니? 없잖아. 아니 뭐 이런 거를 덮어두고 한번 울어. 해줄 거야. 남학생이 울면 싫어한다 이럴 수 있지만 여학생이 울면 선생님도 그냥 봐줄지도 몰라. 야, 부정행위가 OMR 카드 칠하는 게 아니라 가채점 하는 건데. 울어보세요. 성공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울었어요. 성공했어요. 다음 기한이면 저거 하면 돼요. 자, 7번 밑에 시험 보고 나서 엄마를 딱 만나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 애가 그 기숙사 한번 대성에 있었을 때 기숙학원 있을 때 버스로 대절해서 그 학교 갔다가 그 학교 학원으로 데려오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버스가 이제 순서대로 차곡차곡 오는데 버스가 빠져야지 또 다른 버스가 오는데 이 버스가 빠지지는 못해요.
그랬는데 애들이 다 내렸는데 봤더니 원장님이 올라가더라고요. 버스 안에 들어가서 왜 출발 안 하는지 싶었고 갔더니 한 20초 30초 있다가 내려오시더라고요. 봤더니 버스가 출발 안 하니까 그냥 너 이렇게 서 있다가 뭐지 그랬는데 들어가 봐. 예? 들어가 봤더니 여학생 하나가 나오다가 통로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시험. 아무리 달래고 원장님이 달래고 담임선생님이 와서 달래도 안 일어나. 앉아서 우는데 어떡해? 뭐 끝났지. 그리고 보통 내가 가르치는 애야. 조금 친했던 애. 나도 그 통로에 주저앉았지 뭐. 앉아갖고 괜찮다. 괜찮다. 가자. 너 때문에 뒤차가 못 들어오잖아. 웃겨야 돼. 뭐 웃겠어? 계속 울지. 괜찮다. 자, 손잡고 일어나자 그러고 자꾸 일어나고 됐고. 걔 기억나고. 삼수생 남학생. 대석에서 재수하고 대학 갔는데 어디 갔더라?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하려고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삼수생인데 시험 보고 버스에서 애들이 쭉 내리면 버스에서 내릴 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6호차에 탔다 내 딸이 7호차에 탔다 그러면 6호차 부모님들 오세요 그러면 쫙 서 있어. 그럼 버스가 내리면 애들이 내리면 부모님들이 애 토닥토닥하고 이제 가는데 남자 삼수생 내렸는데 딱 보자마자 엄마를 딱 봤는데 와 걔 진짜 와 나도 진짜 울컥했어. 그는 내리자마자 엄마를 안더니 끌어안더니 울더라고. 완전히 이제 뭐 우는 목소리만 들어 고생했다 기뻐서 그게 아니라 망한 거. 잘 본 애들은 웃으면서 내리는 애들 있고 잘 보든 못 보든 뭐 그냥 웃으면서 내리는 애들. 불가분한 엄마 그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엄마랑 아빠 만나면 1번 뭐 한다? 엄마 아빠 꼭 안아주고 바로 핸드폰 바꾸러 갑니다. 일단 자기가 좀 멀쩡하다 그러면 살짝 휘어. 그리고 일단 핸드폰을 대리점 가서 일단 개통을 하고 일단 개통을 해. 내가 얘기했었지. 수능 보는 날 아침은 니들이 왕이야. 택시 타고 가다가 학생인 애가 손드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가 서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학생 먼저 타고 가 그랬던 거 내 눈앞에서 목격했어. 그날 아침은 니들이 왕이야. 그날 저녁부터는 뭐라고? 호갱이야. 고객님! 여학생 뭐 머리 할인, 미장원 할인해서 수험생 할인 엄청 많아. 일단 핸드폰부터 바꿔. 알겠어? 바꾸고 일단 뜯어. 그리고 개통부터 해. 다시 어떻게? 못 바꾸게. 재수 학원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핸드폰부터 바꿔야겠지. 그렇지? 어머니들 조심하세요. 내가 핸드폰 바꾸자 그러면 의심해보자. 두 번째 고기 먹어. 고기 먹고 저녁에 푹 쉬고 그날 저녁만큼은 해방하고 문제는 다음 날이랑 다다음 날 바로 뭐가 있어요? 논술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은 대부분 없고 토요일 날 있죠. 그렇죠? 금요일 날 근데 뭐가 있냐면 토요일 아마 성대 논술이 있을까? 금요일 날 하루짜리 논술 파이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9페이지까지죠. 그렇죠? 자, 10페이지는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0페이지 보세요. 시험이 끝나고 1. 자, 등급 점수는 자, 여기 봐봐. 등급 예상 등급금은 전날 수능 본 날 밤 한 11시쯤, 10시, 11시쯤 정도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제일 좀 그나마 정확한 건 다음날 오전 한 8시, 9시쯤 되면 윤곽 나옵니다. 알겠니? 그거 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잘 본 학생도 있고 기대한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은 끝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채점한 이 점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이 점수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수시 시험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 밑줄 별표. 여기서 수시 시험이라는 건 보통 뭐를 의미합니까? 논술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저 올 2등급 맞았어요.
가채점 해봤더니 높은 2등급이니 낮은 2등급이니 높은 2등급이에요. 논술을 어디 썼니? 논술이요? 저기 인하대 썼어요. 보러 갈까요? 보러 가도 돼요. 가서 그냥 학교 어떤지 구경하고 그냥 오세요. 알겠지, 그치? 와, 여기가 인하대, 좋은 학교구나. 그렇죠? 아주대, 와, 좋은 학교구나. 이러고 오시면 돼. 올 2등급 선생님 좀 이런 거죠. 지금 올 21111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디 쓰려고 그랬대. 경희대 썼는데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가도 되는데 뭐 알아서 해. 가서 애국가 쓰고 오든지 논술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기다 그죠? 보러 가면 안 되겠죠. 자, 문제는 대충 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이 안 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채점 결과도 조금 애매하고 애매할 때는 붙을지 말지 여기 봐. 내가 이 학교에 붙을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건대 정도 정시 성적에 건대 정도 하는데 건대는 참 논술 보니까 봤으니까 중앙대를 가려고 하는데 중앙대 논술을 썼어. 최저도 맞췄어. 맞춘 것 같아. 근데 이 점수로 중앙대 갈지 이과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애매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그러면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세요. 알겠어요? 보시면 되고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담임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담임선생님한테 그날 얘기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대충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이 해줄 테니까. 알겠니?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선생님 저 붙어도 안 갈 것 같아요. 뭐 타러 갑니까? 그죠? 안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위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그지? 자, 시험이 끝나고 2. 자, 논술 수시로 쓴 애들 논술이 있는데 고3 애들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수생들이요. 자, 고3은 학종이나 수시로 할 때 학종으로 많이 붙고 재수생은 논술로 많이 붙죠. 많이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수생이 뭐 생각이 더 뛰어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변수 중에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보는 데랑 2주 후에 보는 데 열흘 있다 보는 인하대 아주대가 맨 마지막이지.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 보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일주일 남은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수생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침 9시에 학원을 가서 뭐 모의 논술 보고 논술 씁니다. 오후에 수업 듣습니다. 4시간. 그리고 저녁에 뭐 첨삭받고 자기가 다시 써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수능이랑 똑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12시간 정도 논술 준비합니다. 고3들요 오후 2시 수업인데 늦게 옵니다. 왜 늦었니? 그랬더니 뭐 병원 갔다 왔니? 아니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늦잠 잤어요. 오후 2시 수업인데 늦잠이면 도대체 언제 잔 거니? 늦잠이 아니라 늦게 잔 거겠지. 그지? 얘들아 논술 파이널 잘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빡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D21에서 플러스 21에서 D 플러스 14일 세 번째 줄 딱 2주, 열흘, 1주 그동안 1년을 버텼는데 까짓것 2주를 더 못 버팁니까? 미친 척 한번 해보세요. 결과는 나중에 봅시다. 다음 D 플러스 21에서 50일 수능 성적표가 12월 10일쯤 전후로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원서 접수인데 이 사이에 수시로 붙은 애들은 최대한 적용은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정시 원서 쓸 때 이거 은근히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원서를 20년을 넘게 써봤겠죠. 그렇죠? 대충 점수 보면 웬만하면 이 점수는 어디 가겠다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제일 정확하고 첫 번째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걸 안 하고 진짜 한정적으로 해갖고 좀 했는데 뭐 대학 박람회 거기에 일본에다가 별표 쳐줬어요. 별표 쳐주고 별표 쳐주고 옆에다 쓰세요. 꼭 가자. 이거 보통 3이라거든요. 이거 잘 들어두세요. 요즘은 현장에서 안 하고 사전 접수 보통 사전 예약 많이 합니다. 수능 끝나고 미리 알아보세요. 사전 예약하는 거. 알겠니? 현장에서 그냥 보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사전 예약 옛날에 많이 바뀌었어요. 체제가 바뀌어서 사전 예약하니까 사전에 어떤 애 3일 내내 맞습니다. 자, 선생님 이 점수로 원래 그 프로그램 있는데 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진학사, 대성, 매가 보통 이 세 개 가입을 해요. 봤더니 니네 나중에 이 세 개 정도 가입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뭐냐면 점수를 입력했더니 자 봐봐봐 내가 점수를 입력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랄까 한양대 국문과라고 칩시다. 한양대 국문과를 가려고 했더니 매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딱 소신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딱 네 점수야. 대성을 봤더니 네가 이 점수를 여기 쓴다고 떨어질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 UA를 봤더니 어떻게 돼? 축하합니다. 최초 합입니다. 이러면 이제 니네는 돌아버리는 거야.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저 다 돌려봤거든요. 메가도 몇 년 해봤고 대성도 돌려봤고 다 돌려봤겠죠. UA도 돌려봤고 다 돌려봤겠죠.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진학사입니다. 진학사 제일 많이 보고 그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돌려보는데 하기 전에 대학 방문에 이 부분도 꼭 하세요. 점수를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갑니다. 어떻게? 그 학교들 대학교를 쫙 이쪽으로 죠. 거기 가서 숙대에 갑니다. 저 여기 이 점수로 숙대를 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수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수로 예를 들어서 숭실대가 있다. 이 점수 가고 싶은데요. 국민대가 있다. 가고 싶어요. 경희대가 있다. 이 점수로 가고 싶은데 이 점수 작년 커트라인은 어떻고요? 학교별 평균이 어떤데?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줍니다.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붙습니다. 이 점수로 조금 불안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모험이에요. 거기서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같은 학교에서도 뭐라고? 같은 학교에서도 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 따라 점수가 달라지니까 경희대 국문과는 붙겠지만 지리교육과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대학 박람회 웬만하면 꼭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 어디보다 정확합니다. 만약에 몰아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학교에 입학관리처에 전화해서 성적 예를 들어서 선생님 충남대를 가고 싶다. 충남대를 가고 싶은데 대학 박람회가 없다. 그럼 충남대 직접 가야 되나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입학관리처 바꿔주세요. 입학관리처는 점수 상담 좀 하려고요. 그러면 점수 불러주면 이 점수 그 전화로 상담해 줍니다. 대학교에서도. 알겠니? 까먹지 마. 부모님들 까먹지 마세요. 방송 보는 학생들 까먹지 마세요. 웬만하면 가는 걸 추천합니다. 사전 예약해야 되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바로 보세요. 네, 밑에 얘들아 여기 꼭 가야 한다. 여기서 붙는다면 거의 그런 거야. 여기서 위험한 거고 특히 농어촌 및 특별 전형 아이들 수지는 농어촌 아니죠? 얘들은 농어촌인데 얼굴이 첫날 가. 그래야 또 갈 수 있어. 아침 일찍 가. 꼭 가. 첫날 갔다가 궁금하면 또 가. 어디서 해요? 코엑스. 서울의 2호선에 삼성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코엑스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지? 세상에 수족관도 있어요. 물고기가 우와 막 가서 구경도 하고 거기 헌책방 책방도 있고 구경할 것도 있고 맛집도 많아요. 알겠니? 구경하고 심심하면 삼성역에서 태안을 따라서 강남역까지 걸어와 보세요. 2시간이면 1시간 반이면 걸어올 거예요. 와 여기 강남이구나 이렇게 좀 하고. 다음 페이지. 각종 입시 사이트. 대상, 매각, 진학사, 중앙, UA, 이투스 등 각종 입시기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3곳은 가입하는데 제일 많이 가입하는 데가 진학사고요. 그 다음 대상이랑 매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입시 컨설팅 가서 컨설팅 1시간 50분 상담 받는데 보통 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뽑아줘요. 출연물 뽑아줘요.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좀 비싸요. 그죠? 절반만 자 저한테 상담하셔도 되는데 돈 안 받습니다. 저는. 그죠? 그지? 요것만 심으면 되는데 영상이고 여기서 적어도 그 사이트 보통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뭐 올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8만원에서 10만원 이내 무제한으로 성적 이렇게 넣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모의 지원해 볼 수 있는 거, 성적 합격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꼭 결제하세요. 3군데 다 하시면 좋고 안 되면 2군데 하다못해 최소 1군데는 결제하셔야 돼요. 저랑 상담하는데 애들이 상담할 때 애들한테 저는 물어봅니다. 그냥 진학사 아이디랑 비번 있지? 보면
그러면 제가 이거 직접 들어가서 제가 다 돌려봅니다. 애 아이디 성적. 왜냐면 여기다가 성적이랑 다 입력해 놨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그거 다 돌려보고 학교에서 상담 받았는데요. 딴 데 가서 입시 컨설팅에서 상담 받았는데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보여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잘하는 거는 조합입니다. 가군의 3개, 나군의 3개, 다군의 3개 뽑고 2개밖에 없어서 2개 뽑았어요. 그러면 요렇게 가자, 요렇게 가자, 요렇게 가자. 그러면 니들이 웬만큼 알아봤는데 알아본 거에서 뭐를 했냐? 다른 옵션을 제시합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좀 지고국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 이 똑같은 점수에 여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경북대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근데 서울에서는 어디가 좋을 거야? 가천대 아니면 연대 원주다. 근데 연대 원주가 되는데 저 연대 원주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아요. 경북대는 붙으면 좋은데 안 되면 힘들겠죠. 붙으면 어디 갈 거야? 그래도 지고국이지 않을까요? 야, 이 점수로 붙기 힘든데 여기서 제일 낮은 거 한번 써볼래? 그래갖고 문 닫는다는 생각으로 그러시죠. 그렇게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당연히 셋 다 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합을 잘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군데, 2군데 정도는 결제까지 제발. 결제도 하고 2번째 성적 입력 다 해주세요. 알겠어요? 다. 2번 밑에 보면 진한 글씨 있죠. 각 사이트마다 합격 예측이 모두 다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때 경우에 경험 많은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다 활용해서 입시 전문가를 찾으세요. 가슴이 답답하지? 오랜만에 가슴이 답답하네요. 꼭 입시 전문가, 오래된 선생님 찾으세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상담하기 전에 3군데 이상 꼭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백이 아까워서 그냥 됐습니다. 자, 이제 2023학년대계 수능란은 이렇게 볼 것이다. 12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니네가 수능날 아침에 가져갈 건데, 자, 제가 아까 뭐를 줬습니까? 연습용을 줬습니다. 연습용을 여기에다가 다음 주까지 써갖고 오시면 제가 이거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면 이 시험지 프린트에다가 12페이지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12페이지부터 14, 15, 16, 17, 18, 19, 18페이지까지 적이고요. 19페이지 잠깐 봅시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샘플이 있습니다. 자, 이 샘플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건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잘 보세요. 일단 11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수험생활보다 탈모. 나는 수험생도 아닌데. 스트레스성 과호흡 등 안 겪어본 게 없지만 나름 열심히 잘 버텨준 내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수험생활하기 전 나 스스로 약속했지만 후회하지 말자고.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오늘을 위해 열심히 운동과 공부를 배웠던 너 이제 운동만 하면 된다. 뭐니? 체대 관련나 보다, 그지? 내가 어디 갔더라? 서울대 간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다. 그래서 마음가짐, 주의할 점. 그 마음가짐 밑에 보시면 D-Day, 빛낼 그 순간 있죠. 그지? 아침 6시 30분 이상 기도하기, 엄마 아빠랑 아침 먹기, 적당히 먹어 제발. 그죠? 양치, 세수하기 이런 건 안 써도 되지 않나요? 그래? 안 써도 됩니다. 야, 스킨 로션, 립밤 바르기 지랄한다. 이거 머리 묶어. 못 묶어! 못 묶어! 옷 입기, 속옷 반팔. 야, 이거 왜 했어? 자, 속옷 지워. 자, 후드 집어, 후리, 나이키 바지. 아주, 그죠? 세심하죠, 그렇죠? 7시 35분쯤 고사장 도착. 울지 않고 화이팅하고 외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 여기 별표 쳐놨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아침에 우는 애들 있습니다. 니네 그거 모르죠? 엄마가 니네 내려주잖아요. 니네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도 웁니다. 그리고 니네 내려주고 시험 잘 봐 안아주고 니네 들어가고 엄마 갈게 그러고 들어가는데 엄마 그거 보고 울어요.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죠? 니네가 울면 안 돼요. 그지? 울면 안 돼. 자, 교실에 적응하기. 옆에 누가 있나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있을 거야. 사람이. 같은 니네랑 고3. 알겠지? 그리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봅니다. 맨 오른쪽 밑에 볼게요. 내 자신에게.
피하지 말자. 기적을 꿈꾸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만 보여주자. 큰 시련이 왔었던 나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 결과 같았던 최선을 다했어. 내 자신이 항상 먼저인 내가 되자. 아주 멋진 말이죠. 별표 쳐주시고. 그래서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최대한 다양한 걸 해놨습니다. 됐니? 25페이지는 나중에 보면 되고 25페이지 잠깐 볼까요? 26페이지 먼저 봅시다. 2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시험장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위에다 쓰세요. 100번 읽기. 진짜. 상징적인 겁니다. 진짜 100번 읽지 말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26페이지예요. 26페이지 100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는 위에 것만 좀 볼게요. 1년간 나랑 함께 해준 나를 믿어준 참 고마운 녀석들에게 그동안 허접스러운 수업 공부나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매년 해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보내면서 정든 채 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어. 매년 새로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지만 올해 역시 예년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있지만 그래도 니들 만나서 즐겁고 재밌었고 아무튼 괜찮아. 예년과 달리 조금 일찍 나누기 앞으로 한 달 정도 수업을 더 해야 되지만 남은 기간 좀 더 재미나게 나눴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행여나 나에게 섭섭한 게 있다면 넓은 마음을 풀고 그리고 또 혹시나 내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꼭 반드시 보답을 하기를 바란다. 밑줄 별표칩니다. 치지 마세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겠지? 다음. 됐어. 잊지 마. 끝. 여기 봅시다. 적으세요. 고개 들고 적으세요. 수능 보는 날 D30일 전부터 그죠? 50일인데 지금 니들 머릿속에는 D-Day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후는 나중에 수능 끝나고 시간 남을 때 하시면 되고 D-Day까지만 생각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얼마나 최대한 드러내느냐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며칠 남았다? 약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그동안 지금껏 선생님 9편 끝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주위에서 엄마 아빠가 니들 보면 답답해 속 터지려고 하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저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수능이 며칠 남았다고 저지랄인지 그지? 부모님들 제발 맞춰보죠. 도무지 긴장감이는 찾아볼 수 없는 니들의 모습 속에서 엄마 아빠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겁니다. 긴장하고 빡빡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와서 집 오자마자 뭐 먹고 바로 자도 돼. 알겠니? 엄마 아빠가 오자마자 자네? 나가 있는 동안은 새벽에 그런데 쥐가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더니 책 보거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빨리 나가서 공부하러 나간대.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수능 행복 지침표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끝. 안녕.